5학년 2학기 마지막 6단원 평균과 가능성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할 4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활동에서는 막대 그래프, 두 번째 활동에서는 꺾은선 그래프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 활동에서는 이번 단원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울지 안내하도록 할게요. 우리 학교 학생 수를 표로 나타낸 자료입니다. 이 자료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.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100이나 또는 50단위 등 비교를 돕기 위해서 굵은 실선을 그어준다는 것과 값을 나타내는 축, 이 그래프에서는 세로축이죠. 세로축에 이 단위를 적어주어야 합니다. 또 각각의 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적어주어야 하고요. 또 어떤 것을 나타낸 것인지 제목도 적어주어야 합니다. 자, 그럼 우리 학교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년은 몇 학년인가요? 네, 2학년이죠. 가장 적은 학년은 1학년입니다. 물론 1학년과 6학년의 학생 수가 비슷해서 한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표에 비교해서 막대 그래프가 갖는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? 값의 많고 적음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번에는 나의 체중 변화를 나타낸 표를 준비했어요. 실제 선생님의 체중 변화이고요. 어디 아픈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. 이번에는 이 체중 변화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. 꺾은선 그래프를 그릴 때에도 값에 단위를 적어 주어야 합니다. 그런데 여기에는 물결선이 있는데요. 세로축을 보면 0에서 70으로 값이 갑자기 커졌어요. 선생님의 몸무게가 0 이상 70kg 미만인 적이 없으니까 불필요하게 이 부분들을 다 그릴 필요가 없죠. 이럴 때 물결선을 사용합니다. 그리고 역시 무엇에 관한 그래프인지 제목이 있어야 하고 가로축과 세로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어주어야겠죠. 그렇다면 표와 비교했을 때 꺾은선 그래프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? 네, 어떤 양이나 값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선생님의 몸무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. 자, 그렇다면 막대 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? 막대 그래프는 값을 쉽게 비교할 수 있지만 막대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은 값들은 찾기 어렵습니다.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 선생님이 제 체중 변화를 막대 그래프로 그렸다면 7월 15일의 몸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려울 거예요. 그에 비해서 꺾은선 그래프는 중간값, 또 표에 나와 있지 않은 이후의 값을 추측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7월 15일의 몸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있고요. 12월 1일 이후에 선생님의 몸무게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죠. 그러나 변화하는 양이 아니면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. 이번 단원에서는 자료를 대표하는 값인 평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생활에서 평균을 활용해 볼게요. 그리고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나 말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4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수학 익힘책 79쪽을 풀어보세요.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평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